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까지 이분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아쉬운 시장인데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좀 파란불이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섹터 안에서도 일부 종목만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 이상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냅니다. 2차 전지주 대부분 쉬어가고 있는데 엔캠은 항상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9% 정도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종목들 보면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넷마블, 크래프톤, NC소프트, 펄어비스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삼성전기가 지금 IT 부품 쪽에서도 좀 독보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2024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PC 공개한다 이러한 모멘텀들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기 다시 한번 박스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즈 ARM 기반의 윈도우즈 PC를 대거 이제 공개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에이서라든지 여러 노트북 제조업체들이 동시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C 시장은 아직 그 팬데믹 이후 역풍에서 완전한 회복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씩 분기별로는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완전한 이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전통 이 PC 시장에 대해 주로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기판 아니면 MLCC 메모리, 전통 메모리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를 녹인 PC를 대거 공개하면서 이 PC 시장의 교체 수요, 이 구매 수요가 굉장히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인텔도 이제 우리 칩이 이제 에러레이크라든지 이런 칩의 출시 계획들을 이제 하반기 내놓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퀄컴 칩이 적용되는데 퀄컴 칩보다 1.4배 빠르다 이렇게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PC 시장이 이 AI가 입혀지면서 전체적인 PC 시장의 회복 강도, 속도를 좀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FCBGA 기판을 잘 하는 회사죠. MLCC도 잘 하고요. 그래서 이 전통 시장 중에 주요한 한 축인 PC 시장의 회복,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 AI PC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저희 이제 목표가 21만 원 그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계속 그거 타겟으로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PC 시장에서도 AI가 장착되면서 여러 빅테크 기업 간의 대격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 기존에 주셨던 21만 원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솔브레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미 좀 다뤘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황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오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이클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22%. 와, 이거 뭔가요? 네, 솔브레인이 이번 1분기 실적 때 기록한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1분기면은 지금 아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스마트폰 이런 낸드의 기존의 전통 시장이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2%대 마진이 나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그래프입니다만 네. 지난 1분기, 2023년 1분기는 아직 낸드 가격이 하락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높은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460억 나왔고 전분기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이 가동률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제가 계속 낸드를 강조드리는 이제 AI발 수요가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낸드의 가동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미 22%의 마진을 기록한 이 솔브레인 같은 낸드 중심의 이제 소재 회사들의 영업 레버리지는 앞으로 분기가 지날수록 더 확대될 기대를 더 높여주는 이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옴디아라는 이제 분석기관에서도 낸드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올려잡았는데요. 2023년 대비 2028년까지 낸드 전체 글로벌 낸드 시장이 약
5배 성장, 3배 정도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했고요. 연평균으로는 24%의 이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낸드 소재 회사, 이제 솔브레인을 좀 지금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기 실적을 체크해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올해는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증권가 시각이기도 해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한다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AI 쪽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최대 이슈였던 오픈 AI의 GPT-4o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구글이 이제 또 아스트라라는 네. 비슷한 이제 음성 비서를 공개를 했죠. 결국 둘 다 공통적으로 멀티모달 AI 모델인데요. 이제 기존의 텍스트 중심의 대형 언어 모델에서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음성, 영상, 뭐 이런 이미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하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AI 모델이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이제 신호탄인데요. 제가 계속 낸드 강조드리죠. 이 텍스트 파일 대비 음성이나 영상 파일은 훨씬 더 수십 배 용량이 크죠. 그러니까 이 멀티모달 AI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고용량의 데이터들을 모두 기억하고 적시적재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만 잘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발 낸드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밝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옴디아의 전망치도 그래서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낸드의 소재 회사들 이제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낸드 쪽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고 여기다가 AI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 모멘텀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희 기존에도 솔브레인 좀 다뤄주셨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밸류에 있어서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제가 기존에 41만 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도달 안 했지만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46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뭐 일각에서는 2분기에 이제 판가 조정이 있어서 조금 수익성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낸드 가동률 상승이 모두 상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제 개인적인 순이익 기준이 1,800억 이상 거의 2,000억에 육박하는 순이익이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는 타겟포 20배를 적용해서 그 기준으로 46만 원입니다. 근데 20배의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느냐.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최고 밸류에이션 받았던 소재 회사가 SK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네. 지금은 상폐됐죠. 이제 SK로 흡수 합성되면서. 근데 그 당시 기록했던 우리나라 소재의 최고 밸류에이션 20배 수준을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발 가장 강력한 아이템, 수요를 증가시킬 아이템이 될 것을 저는 낸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3나노 GAA 소재 독점적인 공급, 그리고 HBM에 들어간 CMP 슬러리 어떤 그런 독점적인 위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향후에 이 AI 발전에 있어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재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최고 밸류에이션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AI 시대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낸드 쪽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1만 원의 목표 주가에서 46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저평가 매력 있는 솔브레인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LS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LS 좀 다루면서 LS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주셨는데 이거 뭐 매일같이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도 뛰어넘었는데요. 더 올려도 되는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네, 바로 슈퍼사이클. 구리 AI 시대에 정말 잘 맞춰서 가는 게 LS 그룹주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구리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글로벌 IB들도 구리에 대한 굉장히 강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CT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두 번째 구리의 강세장이 시작됐다. 첫 번째 강세장이 언제였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그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의 고속 성장과 동반해서 일어났던 구리의 성장.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구리가 거의 8배 오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두 번째 강세장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칼라일 그룹의 이제 에너지 최고 담당 전략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경력이 30년 되는데 이 30년 커리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지금 구리인 것 같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 모두 구리의 강세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수요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인프라, 노후 전력 인프라 이제 교체라든지 그리고 AI 발 데이터 센터 확충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급의 제약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구리는 아직도 매장이 많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쉽게 캐낼 수 있는 구리는 지표면에 주로 이제 있었겠죠. 근데 지표면에서 캘 수 있는 구리는 거의 다 캤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제부터 구리를 더 캐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바다 또 해저까지 이제 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리광산에서 나오는 구리에 포함된 비율이 또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구리를 캐기 위해서. 그래서 공급의 제약이 따르는 와중에 이제 수요는 이제 굉장히 불이 붙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모든 상황이 구리 가격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넘겨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대한전선을 넘어설 수 있는 LS전선이 될 거다 얘기해 주셨는데 딱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대한전선도 잘 가고 있지만 LS전선이 드디어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20-30%씩 오르니까 매주 네.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대한전선하고 LS전선, KOTC에 있는 LS전선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지난주에 LS전선이 3조가 안 됐었고요. 근데 대한전선이 3.3조였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대한전선도 많이 올랐고 LS전선이 30%가 넘게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보기로는 LS전선 시총이 4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전선의 현재 시총보다 약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역전이 이루어졌고요. 사실 LS전선이 대한전선보다 실적이나 수주 잔고 측면에서 한 2~3배 크기 때문에 대한전선의 시총이 지금 적정하다면 LS전선은 시총 5조에서 6조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4조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회사인 LS도 같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주 상승률로 보면은 LS 전선보다 LS가 살짝 덜 올랐습니다.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외에서 좀 접근성이 떨어졌던 장외 시장에서 LS 전선의 상승 속도가 좀 붙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 LS 전선이 계속 만약에 5조, 6조까지 간다면은 LS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LS 사실 비상장 자회사들도 정말 좋은 기업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더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주가 굉장히 불붙은 듯이 올랐는데 우리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 보여서요. 오늘은 제가 약간은 차익 실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기 슈퍼사이클 전혀 틀린 얘기 아니고 LS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력 인프라로 똘똘 뭉친 지주회사 이기 때문에 이 장기 성장 스토리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더 이제 오히려 더 그 장기 주가 상승의 측면에서 있어서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21만 원으로 지난주에 목표가를 올려드렸는데 이미 이제 한 10%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셨다가 한 번쯤 쉬어가는 구간에서 뭐 다시 늘리시거나 이런 전략을 한번 삼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주셨던 목표 주가는 21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그에 근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사실 약간 또 눌렸을 때 일단은 차익을 어느 정도 챙겨보자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눌린다면 뭐 기회가 오면 저희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은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